도시정비법상 조합원 입주권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입주권은 도시정비법상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소규모 주택 정비법상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승계조합원 포함입니다. 다음으로 지방세법상 조합원 입주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입주권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으로 주택이 멸실된 이후의 지위입니다. 따라서 멸실 전에는 조합원 입주권이 아닌 주택으로 분류를 합니다. 양도세, 취득세 신고 시 비교 1. 양도세 계산을 할 때는 도시정비법상 조합원 입주권의 정의를 적용하여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는 양도세 중과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또한 멸실 여부와 상관없이 양도세를 계산합니다. 그리고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할 때 거주기간이 있는 상황에서 관리처분 인가일에 거주하고 있던 경우라면 조합원 입주권으로 바뀌더라도 거주기간을 채운다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며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 매수한 경우는 신축 완공 이후 거주기간을 채워야 합니다. 관리처분 인가일이 중요함. 의 취득세 계산을 할 때는 주택이 멸실이 되기 전에는 주택으로, 멸실된 이후에는 조합원 입주권으로 판단하여 2020년 8월 12일 이후 조합원 입주권을 멸실된 경우, 매수한 경우 멸실된 경우라 하더라도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2020년 8월 12일 이전에는 재개발, 재건축, 진행 중인 주택이 멸실된 이후에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았었습니다. 마이너스 조합원 입주권 멸실된 주택을 매입할 때는 토지로 판단하여 취득세 4.6%, 신규 주택을 매입할 때는 조합원 입주권 멸실된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 조합원 입주권의 정의를 적용할 때 국세, 지방세에 따라 의미가 달라집니다. 다음으로 재개발 사업이 진행 중인 지역의 시유지, 무허가, 사유지, 무허가, 상가, 토지에서는 어떻게 조합원 입주권 취득 시점을 정할까요? 무허가 건물. 무허가 건물이 주택으로 사용 중이거나 상가로 사용 중이거나 상관없이 신규 주택을 매입할 때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취득세 계산 시 무허가 건물이 멸실된 이후에는 조합원 입주권으로 바뀌게 되어 조합원 분양 신청 시 주택으로 신청했다면 주택수에 포함되고 상가로 신청했다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즉 시유지 무허가 건물은 멸실이 되면 건물도 없고 토지도 없지만 조합원 입주권의 지위는 존재하여 주택으로 조합원 분양 신청한 경우는 주택수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시유지 무허가 건물은 재산세는 나오지 않겠지만 주택수에 포함되고 사유지 무허가 건물은 토지분 재산세가 나오며 주택수에도 포함되겠죠. 상가. 재개발 지역의 주택으로 조합원 분양 신청이 가능한 상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양도세 계산 시 관리처분 인가 이후 조합원 입주권으로 판단하여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1년 미만 매도 시 상가 양도세는 55%이지만 중간에 관리처분 인가를 받았다면 조합원 입주권 양도세 77%가 될 것입니다. 또한 취득세 계산 시 상가가 멸실이 되기 전에는 주택이 아니므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지만 멸실된 이후 조합원 입주권으로 판단하여 주택으로 분양 신청한 경우라면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토지. 재개발 지역의 주택으로 조합원 분양 신청이 가능한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도 상가와 마찬가지 방법으로 양도세는 계산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취득세 계산 시 토지는 멸실이 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조합원 입주권 판단 시점이 없게 됩니다. 지방세법상 조합원 입주권으로 바뀌는 시기를 주택이 멸실이 되는 시점으로 본다면 기존 토지는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합니다. 주택으로 조합원 분양 신청을 한 경우 일반적인 분양권처럼 조합원 분양계약을 하는 시점을 조합원 입주권 취득 시점으로 판단한다고 하네요. 조합원 입주권 취득 시점이 도시정비법, 지방세법상 너무도 다양하고 다르게 적용되니 참 어렵게 느껴집니다.